밤의 정계도라는 시를 봤는데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추리소설이나 추리극에서 보면은 뭐 셜록 홈즈가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의 키를 그 주인공이 뭐 실종이 됐다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거나 현장을 가보고서 탐정의 시선으로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건 현장에 실종이 됐다면은 몇 시간 안에 찾아줘야지 그 사람을 이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나 아가사 크리스티의 뭐 그런 추리극 이야기들에서 등장하는 그 긴장감과 여러 가지 사건 현장에서 그 증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위치들,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 실마리를 풀고자 막 노력하는 그 미스터리 이야기들의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떠오셨어요? 이 앞에 동중문학상 수상작 김용식 것도 한번 봤었죠, 저희가. 네.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집 위에 두고 온 복숭아를 보러 가던 여자가 말했다. 꼭 네. 같이 보러 가. 이거 보고 강주 시인의 밤의 정계도, 네. 외연 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의 정계도가 밤이 전개되는 것이 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네, 어떤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의 그런 이야기들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 그러니까 문장으로서 이제 딱 떨어지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비문같이 보이는데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미지, 그거는 또 잘 이해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어 보이긴 하지만 그 낯설음에 어떤 그 이미지가 있고 흐름이 있어서 이거는 독자가 알아서 적응을 하면 되는구나, 이 흐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밤의 전개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아니, 어떠셨는지 먼저 말씀을. 저는 그냥 밤의 전개같이 느껴졌어요. 아, 그랬어요? 그 밤이 오는 과정, 네. 그리고 그게 깊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느낀 그 추리극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한번 보신 그 소감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보게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건 현장들이 보통 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어둠컴컴한 밤이거나 어떤 해질녘에 그런. 그래서 주인공과 석양을 나눠 갖는다,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이것도 비문 같은데, 그런 이제 느낌들, 어떤 영화나 그 극에서 장면이 이렇게 쫙 바뀌잖아요. 어둠의 장막이 펼쳐지듯이. 그래서 그 주인공과 석양을 나눠 갖는다는 말이 이제 밤이 펼쳐지는구나,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되는구나, 밤이 마치 어떤 그 인물처럼 그려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저는 여기서는 밤이라고 봤어요. 밤은 맞아요. 근데 밤이 어떤 형태의 밤? 어둑어둑해지면서 낮의 그림자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양을 거쳐서 완전히 밤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밤이 완전히 펼쳐지려고 할 때,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될 때 동터오는 여명부터 이렇게 서서히 밝아지잖아요. 그런 밤이 똑같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봤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될 때 또 이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추리극이나 미스터리극에서 연쇄살인이 뭐 시작이 된다거나 어떤 실종이 시작이 된다거나 그럴 때 내 것도 네 것도 아니기에 가능한 저녁은 절정을 지나서, 아직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걸쳐 있는 것 같은 약간의 그 회색지대 같이 불분명한 시간들, 석양과 주인공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라고 돼 있잖아요. 밤이 아니고.
절정을 지나 저녁에 절정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그 회색지대의 그 절정을 지나서 우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밤이 전개를 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제목이 밤의 전개도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막 펼쳐진다,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주인공들은 초인종을 누르며 자신의 등장을 알리죠. 반전은 결말에 있고 밤을 연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 사건이 시작될 때, 자, 초인종을 누르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사건으로 치달을수록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들을 이제 추적해가는 그런 거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사건에 간섭을 하게 되고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멀리서 어둠을 횡단하는 긴 행렬. 그래서 사건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밤의 무드 속으로. 얼굴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고단한 여정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삶은 악화될 뿐이어서 지킬과 하이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약간 비문 같은데요. 고단한 여정하고 얼굴을 떨어뜨리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놔서 비문 같지만은 충분히 흐름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뭔가 힘들고 고단한 거잖아요. 팍팍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삶은 악화된다는 거. 처음에는 이게 작았던 것이 점점 커지잖아요. 상처도 그렇고 흉터도 그렇고 그냥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악화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 지킬과 하이드는 정반대의 다중인격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보통 나쁜 악행을 저지를 때 사람들이 나는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저지를 수 있어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으면서 자신을 충분히 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반대의 행동들을 또 펼치기도 하잖아요. 질문 속에 피가 묻어있고 피는 멈추는 방법을 모릅니다. 간격과 배치에 따라 좀 더 완벽해지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는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어떤 인물을 살릴 수 있는지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혈흔의 행방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혈흔이 나타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질문 속에 이제 피가 묻어있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물의 배치라든가 가구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그런 도구들의 연필이라든가 열쇠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그 흐름이 이제 더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동이나 말 같은 경우도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이고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치 부속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수의사가 동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동물을 치료하거나 수술을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의술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순간에 철저하게 종양을 대하는 마음은 이제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를 잘라야 된다. 칼로 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를 헤집어야 된다. 싹 꺼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속처럼, 도구처럼. 이리 가라 하면 이리 딱 치워버려야 되고, 저쪽으로 제끼 상황에서는 딱 제껴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그 사이를 왕래를 하면서 이제 모든 가능성들을 어느 자리에 놓기도 하고 딱 치워버리기도 하고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은 깊은 웅덩이에 빠뜨린 동전이죠. 자, 이 과정을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이라든가 현장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재 사건이 나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물속에 빠졌을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껴 써도 모이지 않는다. 이 말도 비문 같은데 시간을 모을 수 있지는 않거든요. 시간은 항상 직진하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흐름으로 낯설긴 하지만 그 낯선 것이 흐름 속에서 잘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봐요. 또 이런 낯선 표현들이 새롭고 그렇다고 봤어요. 봉투를 열고 새를 꺼낸다. 자, 봉투라는 거는 열쇠 같은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남양 특집이나 어떤 미스터리, 어떤 비밀을 캐치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갈 때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코드를 풀 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황금 열쇠를 쥐었다거나 봉투, 그 안에 뭔가 실마리가 있다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새를 꺼낸다. 여기 새라는 거는 새는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자유롭게 이제 날아다니는 동물이니까 날아다니는 게 정상인데 어딘가에서 꺼냈다는 거는 그 동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 시간이 됐구나.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아, 사건이 이제 풀리는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로 가고 있구나. 새를 뒤집으면 모래시계처럼 쏟아집니다. 그걸 다시 뒤집으면 다시 이제 긴박감과 그 뭐랄까 압박감 속에서 이거를 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모래시계가 이렇게 떨어지기 전까지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등장인물은 많고 새는 단 한 마리에 불과해서 결국 새는 위험하죠. 예, 등장인물이 많죠. 어떤 사건을 둘러싸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해결해야 될 대상은 그 생명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장애물이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를 접어서 밤은 오고 이젠 밤을 날려보내야 할 때. 아까는 저녁이었는데 이제 밤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를 접는다는 말이 이 자유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깜깜한 어떤 미지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 같아요. 밤이라는 말이. 이젠 밤을 날려보낸다. 네,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별을 접는다. 별을 접는다는 말도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를테면 세월호가 바닷속에 빠지고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침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다 빨리 구할 수 있겠지. 구해야 되겠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 지난 다음부터 이제 물속에서 하나씩 생명들이 건져졌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접고 마음을 접고 이제 날려보내는 거죠. 너무나 격렬한 그 분노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제대로 구출을 못하고 그 많은 생명이 배 안에 있다고 알고 있고 침몰에 들어가는 거 우리 눈으로 화면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알고 싶잖아요. 진상을 조사하고 싶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만 조사를 하지만은 뭐 언제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들 이제 일상으로 많이들 본업들로 그거에 매진하시던 분들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지만은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거죠. 앙금처럼. 별을 접긴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뭐 별게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 상황에서 된 거였는데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시나리오도 그동안에 있었고 그랬지만은 별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서 접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밤의 정계도라는 그 제목 안에서 밤이 저녁 때부터 시작이 돼서 쭉 밤이 펼쳐지면서 다시 밤을 접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게 막 긴박감 있게 펼쳐지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해를 하면서 다시 밤이 접어지는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니까 되게 와닿더라고요. 반려장보도 시가. 예. 설명은 길기는 하지만은 네. 정확히 맞고 저건 뭐 더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네. 간단하게 한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게요. 그래도